어머니가 일하는 공장에 깜짝 방문했던 그날, 그대로 온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진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무릎 꿇고 사과하시죠. 30년을 성실히 일한 우리 어머니가 젊은 남성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고, 참지 못한 저는 모두 박살내고 말았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늦가을 바람이 차가워지던 어느 날 오후, 금속공업사 공장 앞에서 나오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62세의 김순자 씨는 30년째 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오늘따라 어깨가 더 많이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이 공장에서 어머니는 조립 라인에서 하루 종일 같은 동작을 반복하며 일했어요. 공장 정문을 나서는 어머니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평소라면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 나왔을 텐데 오늘은 혼자서 조용히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왼손으로는 오른쪽 손목을 계속 주무르고 있었고 가끔씩 허리를 펴려고 하다가 다시 구부러뜨리곤 했습니다. 퇴근길 버스 정류장에서 어머니는 다른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표정에는 평소와 다른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순자야, 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 같은 라인에서 일하는 김영애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영희 씨는 순자보다 2살 어렸지만 공장에 들어온 건 5년 늦었어요. 그래서 순자를 언니처럼 따랐죠. 괜찮아. 그냥 요즘 일이 좀 빡빡해져서 그래. 어머니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손목을 계속 주무르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영희 씨도 비슷한 나이의 공장 노동자였지만 어머니만큼 지쳐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젊은 관리자 박 과장이 좀 까칠하더라. 나이 드신 분들한테 너무 심하게 구는 것 같아. 영희 씨의 말에 어머니는 잠깐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냥 참아야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 그래도 너무하잖아. 30년 동안 일한 사람한테 쉿, 조용히 해. 누가 들으면 어떻게 해. 어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며 영희 씨를 말렸어요. 공장 근처에는 아직 다른 직원들도 있었고 무슨 말이 어떻게 전해질지 몰랐거든요. 우리 나이에 이런 일 계속하기가 쉽지 않지. 그래도 별 수 있나? 먹고 살아야지. 영희 씨의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애들 결혼시키려면 아직 더 벌어야 하는데, 여기서 잘리면 안 되는데. 버스가 와서 어머니가 올라탈 때 영희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순자야, 너무 무리하지 마. 몸이 중요해. 알았어. 고마워. 어머니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봤어요. 30년 전 22살의 새댁이었을 때 처음 이 길을 지나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오래 일할 줄 몰랐어요. 남편도 건강했고 아이들도 어렸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건 민수가 중학교 2학년, 수진이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그때부터 어머니는 정말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보험금으로 당장의 생활은 할 수 있었지만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를 생각하면 계속 일해야 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고 공장에 나가서 밤 9시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 아이들 숙제를 봐주던 시절. 주말에는 공장 청소까지 해서 용돈을 벌었죠. 그래도 그때는 희망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구하면 어머니도 편해질 거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민수는 서울 유명 대학 신문방송학과를 나와서 기자가 되었고 수진이는 법대를 나와서 변호사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자식들이 성공했다고 해서 어머니의 고생이 끝나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제는 자식들 결혼 걱정, 손주 걱정까지 해야 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어머니는 다시 한번 한숨을 쉬었어요.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면서도 허리가 아팠고 문고리를 잡을 때도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민수가 인사했어요. 엄마 오셨어요. 민수야. 오늘 일찍 들어왔네. 네, 오늘은 취재가 일찍 끝나서요. 민수는 37세의 기자로 방송국에서 사회부 기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주로 사회 문제나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취재하는 일을 했는데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 덕분에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아직 안 왔어요. 법무법인에서 회의 중이라고 연락 왔어요. 32세인 수진은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주로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같은 사건들을 맡아서 처리했는데 정의감이 강하고 논리적인 성격이었죠. 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냄비를 들어 올릴 때마다 손목에서 찌릿한 통증이 왔지만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30년 동안 같은 동작을 반복하다 보니 관절염이 심해졌거든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까요? 민수가 부엌으로 와서 말했지만 어머니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어요. 됐어. 금방 할 수 있어. 너는 쉬어. 하지만 민수는 어머니가 냄비를 들 때마다 인상을 찌푸리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기자로서 세심한 관찰력이 있었거든요. 엄마, 손목 아프세요? 아니야. 조금 뻐근할 뿐이야. 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민수는 걱정이 되었어요. 어머니가 아프다고 하는 건 정말 많이 아플 때였거든요. 저녁 7시쯤 수진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엄마, 저 왔어요. 수진아. 고생했어. 빨리 와서 밥 먹자. 가족 3명이 식탁에 앉아서 저녁을 먹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린 집밥이었는데 김치찌개와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일은 어떠셨어요? 수진이 자연스럽게 물었지만 어머니는 잠시 멈칫했어요. 그냥 그렇지 뭐. 별일 없어? 하지만 민수는 어머니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어요. 기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기른 직감이었죠. 사람들이 뭔가를 숨길 때 나타나는 미묘한 표정 변화를 알아차렸거든요. 엄마, 혹시 공장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야, 무슨 일이 있겠어. 그냥 요즘 일이 좀 바빠져서 그래. 어머니는 대답을 얼버무리며 밥을 계속 먹었어요. 하지만 수저를 잡을 때마다 손목을 살짝 비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손목이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때요? 수진의 제안에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파스만 붙이면 나아져. 우리 나이에 어디 안 아픈 데가 있겠어. 하지만 두 남매는 어머니의 말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평생 자신의 아픔을 숨기고 살아왔거든요. 식사를 마친 후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민수야, 수진아, 엄마가 좀 더 일해야겠다. 두 남매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요. 예상치 못한 말이었거든요. 엄마, 왜요? 몸도 안 좋으신데. 수진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어머니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애들 결혼시키려면 아직 멀었지. 특히 민수 너는 결혼 준비할 돈도 있어야 하고 수진이도 나중에 아이 낳으면 도와줄 게 있어야 하잖아. 민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된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더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마, 저희가 충분히 벌어서 살 수 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래도 내가 좀 보태줘야 너희 체면이 서지. 요즘 결혼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예단도 해야 하고 전세 보증금도 마련해야 하고 애 낳으면 또 돈이 얼마나 들겠어.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수진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어머니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아직도 자신을 희생하려 하고 있었거든요. 엄마, 우리 벌이가 나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희가 아무리 잘 벌어도 엄마 도움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 요즘 같은 세상에 나도 건강할 때 좀 더 모아둬야지. 민수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 되었어요. 어머니의 희생정신은 고마웠지만 62세의 나이에 몸도 아픈데 더 일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었거든요. 엄마, 그런데 공장에서 정말 괜찮으세요? 오늘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수진의 날카로운 관찰에 어머니는 잠깐 당황했어요. 무슨 소리야? 별일 없어?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야. 혹시 누가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민수의 질문에 어머니는 더욱 당황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다들 좋은 사람들이야. 너희가 걱정할 일 없어. 그날 밤 남매는 거실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빠, 엄마 상태 어떻게 생각해? 걱정돼. 손목도 아프다고 하시고 허리도 계속 불편해 하시는데. 그런데 더 일을 하겠다고 하시네. 민수는 기자로서 여러 노동 현장을 취재해 봤지만 정작 어머니의 일터는 자세히 알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항상 괜찮다, 다 좋다고만 하셨거든요. 근데 오빠, 오늘 엄마 표정이 이상하지 않았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누가 뭐라고 하냐고 물어봤을 때 당황하시던데. 나도 그 생각했어. 공장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어머니가 저렇게 말을 얼버무리시는 건 처음 봐. 수지는 변호사로서 여러 사건들을 다루면서 사람들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읽는 법을 배웠어요. 어머니의 오늘 모습에서도 뭔가 평소와 다른 걸 느꼈거든요. 오빠, 우리 한번 엄마 공장에 가볼까요? 30년 동안 일하신 곳인데 한 번도 제대로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 어떤 곳에서 일하시는지 제대로 봐야겠어. 그리고 혹시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도 알아봐야 하고. 다음 날 민수는 일찍 퇴근해서 금속공업사 근처로 갔어요. 공장 건물은 생각보다 낡았고 주차장도 좁아 보였습니다. 건물 외벽은 시멘트가 여기저기 떨어져 나갔고 창문들도 오래되어 보였어요. 공장 굴뚝에서는 시커먼 연기가 나오고 있었고 주변 공기도 좋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이런 곳에서 일하셨구나. 민수는 공장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 되었어요. 어머니가 자신들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왔는지 실감이 났거든요. 오후 6시가 되자 공장 문이 열리면서 직원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50대에서 60대로 보이는 중년 여성들이었는데 모두들 피곤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가 나오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분들보다 훨씬 느리게 걸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손목을 계속 주무르며 인상을 찌푸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저렇게 아파하시는 줄 몰랐는데. 어머니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며 허리를 펴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금세 다시 구부러졌습니다. 30년 동안 같은 자세로 일한 결과였죠. 다른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도 억지로 웃는 것 같았어요. 영애 씨가 다가와서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순자야, 오늘도 고생 많았어. 그런데 정말 괜찮아?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새로운 박과장이 너무 심하게 구는 것 같은데. 나이 든 사람들한테 존댓말도 안 쓰고. 어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며 영희 씨를 말렸어요. 여기서 그런 얘기하면 안 돼.
누가 들으면 어떻게 해? 버스가 와서 어머니가 타는 모습을 보며 민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렇게 힘들어 하시면서도 집에서는 아무 내색 안 하시고 오히려 더 일하겠다고 하신 거였어요. 그날 저녁 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웃으며 저녁을 차려주셨어요. 오늘 공장에서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더라. 젊은 애가 와서 일이 좀 빨라질 것 같아. 하지만 민수는 어머니의 웃음 뒤에 숨겨진 피로를 느낄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수저를 들 때마다 손목을 살짝 비트는 것도 보였고 의자에 앉을 때 허리를 조심스럽게 구부리는 모습도 눈에 띄었거든요. 엄마, 혹시 공장에서 일하기 힘든 건 없어요? 민수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어머니는 잠깐 멈춘 듯 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뭔 소리야? 30년 동안 일한 곳인데 뭐가 힘들겠어. 그냥 나이가 들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뿐이지. 하지만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은데. 무리는 무슨. 내가 일 안 하면 누가 하겠어. 젊은 애들은 이런 일 안 하려고 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해야지. 어머니의 말에는 체념과 함께 묘한 자부심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와 수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수진이 오빠, 저도 내일 엄마 공장 근처에 가볼 생각이에요. 그래,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엄마가 뭔가 숨기고 계신 것 같아요. 표정이나 말투가 평소와 달라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단순히 몸이 힘든 것 이상의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오늘 공장에서 나오시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 정말요? 어떻게 힘들어 하시던데요? 다른 분들보다 훨씬 느리게 걸어 나오시고 손목이랑 허리를 계속 아파하시더라. 그런데 집에서는 괜찮다고만 하시잖아. 남매는 어머니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그리고 왜 더 일을 하겠다고 하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곳에서 일한 어머니가 갑자기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였어요. 어머니는 그날 밤에도 방에서 손목과 어깨에 파스를 바르며 작은 한숨을 쉬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62세의 나이에도 아직 자식들 걱정을 해야 하는 현실이 버거웠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애들이 알면 걱정할 텐데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어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파스를 마저 붙였어요. 내일도 또 공장에 가야 했고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견뎌내야 했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때까지는 어떻게든 버텨야 했어요. 그게 30년 동안 어머니가 살아온 방식이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나도 어머니의 이상한 모습은 계속되었어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파스를 붙이는 소리가 방에서 들려왔고 아침에 도시락을 쌀 때도 손목을 자꾸 털어대곤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아침 식탁에서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어머니는 늘 그랬듯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괜찮다니까. 나이가 들면 어디 하나씩은 아픈 법이야. 하지만 어머니가 밥그릇을 들 때 살짝 인상을 찌푸리는 걸 놓치지 않은 민수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기자로서 키운 관찰력으로 어머니의 작은 변화들을 하나씩 눈에 담고 있었거든요. 엄마, 손목 좀 보여주세요. 민수가 말하자 어머니는 당황하며 손을 뒤로 숨겼어요. 왜? 별거 아니야. 그래도 한번 봐주세요. 민수가 어머니의 손목을 살펴보니 생각보다 많이 부어 있었어요. 손목뼈 부분이 툭 튀어나와 있었고 만져보니 열감까지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많이 아프겠는데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병원은 무슨, 파스만 붙이면 나아져. 어머니는 손을 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민수와 수지는 걱정이 더 커졌어요. 그날 저녁 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민수가 좋은 사람 만나려면 조건이 되어야 할 텐데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자식들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어요. 민수는 기자라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월급만으로는 결혼 준비를 하기에 부족했거든요. 요즘 결혼하려면 전세 보증금에 예단에 신혼여행비까지 생각하면 몇 천만 원은 있어야 했어요. 수진이도 마찬가지고 변호사라고 해도 이제 시작인데 얼마나 벌겠어. 수지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지만 대형 로펌이 아닌 작은 법무법인이라 수입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게다가 정의감이 강해서 돈이 안 되는 사건들도 많이 맡았거든요.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며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 통장에 있는 돈으로는 아이들 결혼 준비를 도와주기에 턱없이 부족했어요. 적어도 몇 년은 더 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이렇게 아픈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어머니는 손목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30년 동안 같은 동작을 반복하다 보니 관절이 많이 상해 있었거든요. 의사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수술을 받으면 몇 달 동안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거실에서 TV를 보던 민수가 부엌으로 왔어요. 엄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됐어. 금방 끝나. 아니에요. 손목 아프시잖아요. 민수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 네, 뭐요? 너 결혼할 생각은 있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수는 당황했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그냥 궁금해서. 이제 나이도 37인데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라도 해줄 텐데. 민수는 어머니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엄마, 저는 제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결혼은 나중에 생각할게요. 그래도 너무 늦으면 안 되지. 여자들도 나이를 보잖아. 어머니의 말에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 되었어요. 결혼에 대한 압박감보다는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더 고생하려 한다는 게 마음 아팠거든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긴. 엄마가 좀 도와줘야지. 그때 수진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무슨 이야기예요? 아니야. 그냥 민수 결혼 이야기. 수진은 어머니와 오빠의 대화를 들으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아직도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려 한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엄마, 우리는 괜찮아요. 엄마가 더 일하실 필요 없어요. 너희들은 모르는 소리야. 부모가 뒷바라지를 안 해주면 어떻게 결혼을 해? 어머니의 말에 수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변호사로서 여러 가정 분쟁을 보면서 부모의 과도한 희생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 우리가 돈을 더 벌면 되죠. 엄마는 이제 좀 쉬세요. 쉬긴 무슨. 내가 건강할 때 좀 더 벌어둬야지. 하지만 어머니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어요. 손목뿐만 아니라 허리도 자주 아팠고 어깨도 결리곤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날 밤 어머니는 방에서 약국에서 산 진통제를 먹고 있었어요. 파스만으로는 통증이 가라앉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자식들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는데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어요. 공장에 가기 전에 은행에 들러서 적금 통장을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은행에서 통장 정리를 하며 어머니는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까지 모은 돈으로는
민수와 수진의 결혼 준비를 도와주기에 부족했어요. 적어도 2-3년은 더 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손목이 이렇게 아픈데 수술을 받아야 하나? 은행 직원이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건강이 우선이에요. 돈은 나중에 벌 수 있지만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려워요. 그래도 애들 걱정이 앞서서 자식들이 어머님 건강을 더 걱정할 텐데요. 은행 직원의 말에 어머니는 잠깐 생각에 잠겼어요. 민수와 수진이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부모로서 마지막까지 자식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공장에 도착한 어머니는 작업복으로 갈아입으며 동료 영희 씨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순자야, 오늘도 손목 아파 보이네. 좀 쑤시긴 해. 그런데 참을만해.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 우리 나이의 관절염은 빨리 치료해야 해. 영희 씨의 조언에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병원 가면 수술하라고 할 텐데 그러면 몇 달 동안 일을 못 하잖아. 그래도 건강이 우선이지. 나는 아직 일해야 할 이유가 있어. 애들 결혼시켜야 하고. 영희 씨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자신도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는 마. 몸이 망가지면 나중에 더 힘들어져. 작업이 시작되자 어머니는 평소처럼 자리에 앉아서 부품을 조립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목이 아파서 평소보다 동작이 느려졌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일이라 손에 익었지만 관절염 때문에 예전 같지 않았어요. 김순자 씨, 좀 더 빨리 해주세요. 박 과장이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박 과장은 효율성만 중시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는 대답하며 더 빨리 하려고 노력했지만 손목이 아파서 쉽지 않았어요. 우리 회사는 실적이 중요해요. 나이가 들었다고 봐주는 건 없어요. 박 과장의 말에 어머니는 움찔했어요. 30년 동안 이 회사를 위해 일해왔는데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참으며 대답했어요. 여기서 잘리면 안 되었거든요. 다른 곳에서 62세 여성을 고용해 줄 곳은 많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어머니는 동료들과 함께 구내식당으로 갔어요. 하지만 손목이 아파서 젓가락질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순자야, 정말 괜찮아? 젓가락도 제대로 못 드는 것 같은데. 영희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그냥 좀 뻐근할 뿐이야.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져 갔어요. 몸은 한계에 다다랐는데 아직 할 일은 너무 많았거든요. 오후에 작업을 하던 중 어머니는 실수로 부품을 떨어뜨렸어요. 손목이 아파서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김순자 씨, 집중해서 일해주세요. 박 과장이 다시 한번 지적했어요. 어머니는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떨어진 부품을 주워 담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어머니는 지친 몸을 이끌고 공장 밖으로 나왔어요. 손목이 너무 아파서 가방도 제대로 들 수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영희 씨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순자야, 정말 병원에 가봐.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아. 알았어. 주말에 한번 가볼게. 어머니는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병원에 갈 생각이 없었어요. 수술을 하게 되면 일을 못하게 될 테니까요.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목이 아파서 칼질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부엌으로 온 수진이 말했지만 어머니는 괜찮다며 거절했어요. 됐어. 엄마가 할게. 손목 아프시잖아요. 조금 뻐근할 뿐이야. 별거 아니야. 하지만 수진은 어머니가 칼을 들 때마다 인상을 찌푸리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엄마가 몸 상하면서까지 일할 필요는 없어요. 수진의 말에 어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몸이야 뭐 어떻게든 되겠지.
중요한 건 너희들이야. 그날 밤 남매는 다시 한번 거실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오빠, 엄마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게. 손목도 많이 부었고 표정도 어두워지고 그런데 더 일하겠다고 하시네요. 우리 때문에. 민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어머니의 희생정신은 고마웠지만 이런 식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엄마가 왜 이렇게 무리하시는지 정확히 알아봐야겠어. 맞아요. 그런데 엄마는 절대 말씀 안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직접 알아봐야지. 내일 공장에 가서 어떤 상황인지 봐볼게.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시간 내서 가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건 없는지도 알아보고. 어머니는 그날 밤에도 방에서 진통제를 먹으며 손목에 파스를 붙였어요. 내일도 또 공장에 가야 했고 아픈 몸을 이끌고 일해야 했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어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자식들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했지만 몸의 한계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두어 주가 흐르는 동안 민수는 어머니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 금속공업사 근처를 지나다니며 관찰을 계속했어요. 어머니가 눈치채지 못하게 멀리서 지켜봤죠. 그런데 볼수록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어요. 어머니는 다른 동료들보다 항상 일찍 와서 준비를 했고 퇴근할 때는 가장 늦게 나왔어요. 그리고 공장에서 나올 때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30년 동안 다닌 직장에서 나오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어요. 뭔가 이상해. 민수는 카페에 앉아서 공장을 바라보며 노트에 관찰 내용을 적었어요.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며칠간 관찰을 계속한 결과 민수는 몇 가지 패턴을 발견했어요. 어머니는 점심시간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는 것 같았고 화장실에 가는 시간도 다른 사람들보다 짧았습니다. 마치 눈치를 보며 일하는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다닌 곳에서 왜 저렇게 위축되어 있을까? 민수는 이상함을 느꼈어요. 어머니는 집에서는 당당하고 강한 모습이었는데 공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민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공장 근처에 갔어요. 오후 4시쯤이었는데 아직 퇴근 시간이 아니어서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공장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김순자 씨, 이게 뭡니까? 40대로 보이는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민수는 공장 창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목소리는 존댓말이었지만 톤이 매우 거칠고 모욕적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 집에서 들어본 어머니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위축되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죄송하다고요?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 회사에 손해라는 거 아시죠? 박 과장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기자로서의 본능이었죠. 30년 동안 일하셨다고 해서 특별 대우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가 드시면 손도 느려지고 실수도 많아지는데 그걸 감안해서 더 조심하셔야죠. 네,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졌어요.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어머니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게 말이 되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의하시겠다고요? 말로만 하시면 뭐합니까? 행동으로 보여주셔야죠. 박 과장의 목소리가 더욱 냉정해졌어요. 존댓말을 쓰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시와 모욕이 더욱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요즘 자꾸 느려지시는 것 같은데 나이가 문제시라면 다른데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닙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목소리에
민수는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가 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더 열심히요? 그런 말씀은 이미 여러 번 들었는데요. 박 과장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진짜 반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무릎 꿇고 사과하시죠. 민수는 귀를 의심했어요. 직장에서 무릎을 꿇으라고? 이건 명백한 인격 모독이었어요. 과장님, 그건 너무...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박 과장은 단호했어요. 너무요? 실수하신 건 맞잖아요. 그럼 사표 쓰시겠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내가 평생 이 공장 위에 일했는데 이게 대접입니까? 어머니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30년 동안 쌓인 억울함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대접이요? 회사에서 월급 드리는 게 대접 아닙니까? 싫으시면 그만두세요. 이 나이에 어디 가셔서 누가 써드리겠어요. 박 과장의 말에 민수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존댓말로 포장했지만 내용은 완전한 인격 모독이었어요.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얼마 후 어머니의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는 창문 틈으로 들여다봤는데 정말로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어머니가 박 과장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이제야 제대로 사과하시는군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박 과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공장 안에 울려 퍼졌어요. 어머니는 무릎을 꿇은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충격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자신을 키우기 위해 평생을 희생한 어머니가 저런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야. 민수는 당장 공장 안으로 뛰어들어가고 싶었지만 일단 참았어요. 기자로서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었고요. 몇 분 후 어머니가 일어서는 소리가 들렸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어요. 평소 집에서 보던 당당한 어머니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가서 일하세요. 그리고 오늘 일은 다른 분들께 말씀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박 과장이 자리를 떠나자 어머니는 혼자 남아서 작업대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고 가끔씩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났어요. 어머니가 퇴근하는 모습을 보면 더 마음이 아플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는 계속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왜 더 일하겠다고 하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이유가 자신들 때문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엄마가 우리 때문에 저런 모욕을 당하고 계셨구나. 민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기자로서 여러 부당한 현장을 봐왔지만 자신의 어머니가 당하는 일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어요. 수진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민수의 표정을 보고 놀랐습니다. 오빠,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수진아, 엄마가 공장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알았어. 민수는 오늘 본 일을 수진에게 자세히 말해줬어요. 무릎을 꿇으라고 한 것부터 나이 차별적인 발언까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뭐라고요? 무릎을 꿇으라고?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변호사로서 여러 부당한 사례들을 봐왔지만 이건 정도가 심했거든요. 녹음은 했어요? 응, 다 녹음했어. 증거로 쓸 수 있을 거야. 이건 명백한 인격 모독이에요. 그리고 나이 차별도 들어가 있고
수지는 변호사로서 법적 쟁점들을 빠르게 분석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왜 그걸 참고 계실까요? 우리 때문이야. 결혼 자금 마련하려고. 민수의 말에 수지는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오빠, 우리가 뭔가 해야 해요. 엄마가 저런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일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엄마한테 직접 말하면 괜찮다고 하실 거야. 항상 그러셨잖아. 그럼 우리가 증거를 더 모아서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수진의 제안에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 생각이야. 기자로서도 아들로서도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가 퇴근해서 돌아온 거였어요. 엄마 왔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작고 기운이 없었어요. 민수와 수지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엄마, 오늘 일은 어떠셨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냥 그렇지 뭐. 별일 없었어.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지쳐 있었고 평소보다 더 구부정하게 걸어왔어요. 엄마, 혹시 힘든 일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민수가 말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힘든 일이 있겠어. 그냥 나이가 들어서 몸이 좀 피곤할 뿐이야. 어머니는 여전히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어요. 하지만 민수와 수지는 진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방으로 들어갔어요. 많이 지쳐 보였거든요. 오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해보죠. 그래. 나는 공장 주변에서 더 자세히 관찰해 볼게. 너는 법적 대응 방안을 준비해줘. 알겠어요. 이건 단순한 갑질이 아니라 인권 침해예요. 남매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자신들을 위해 희생한 어머니가 더 이상 모욕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어머니는 그날 밤 방에서 무릎이 아픈 걸 참으며 파스를 붙였어요. 무릎을 꿇었던 충격으로 다리가 저렸거든요. 하지만 자식들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참아야 하나. 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 당한 굴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민수와 수진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더 참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몰랐어요. 자신의 두 자녀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머니를 지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 주가 넘도록 민수는 공장 주변에서 더 세밀한 관찰을 계속했어요. 어머니가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본 후 기자로서의 사명감이 불타올랐거든요. 단순한 개인적 분노를 넘어서 이 문제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해야 했어요. 다른 직원들은 어떤 대우를 받고 있을까? 민수는 퇴근 시간에 맞춰 공장 앞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기다렸어요. 어머니 동료들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영희야, 오늘도 고생 많았어. 고생은 무슨. 요즘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 버스를 기다리는 중년 여성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민수는 자연스럽게 가까이 다가가서 휴대폰으로 메모를 했습니다. 박 과장이 너무 심하게 구는 것 같아. 나이 든 사람들만 골라서 트집 잡는 것 같고. 맞아. 젊은 애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더라. 영희 씨의 말에 다른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순자는 괜찮아? 요즘 표정이 너무 안 좋던데. 글쎄, 뭔가 있는 것 같긴 해. 그런데 말을 안 하더라고. 민수는 귀를 기울였어요. 어머니만 당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사실 우리도 비슷해. 화장실 가는 시간도 재고 점심시간도 제대로 못 쉬게 하고, 그리고 여름에 선풍기 틀지 말라고 하잖아. 전기세 아낀다고. 아, 그것도 있었지. 40도 넘는 날씨에 선풍기도 못 틀게 하니까.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이건 명백한 작업 환경 개선 의무 위반이었거든요.
그리고 다치면 산재 신청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회사에서 치료비 일부만 주면서 조용히 하라고 하더라. 맞아. 김미경 씨도 기계에 손가락 다쳤는데 산재 신청 못하게 했잖아. 이 대화를 들은 민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단순한 갑질이 아니라 체계적인 노동법 위반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다들 참고 있어요? 젊은 직원 하나가 물었어요. 우리 나이에 다른 데 가서 일할 곳이 있겠어? 그냥 참고 사는 거지. 젊은 애들은 몰라. 우리는 선택권이 없어. 중년 여성들의 체념 어린 목소리에 민수는 가슴이 아팠어요. 나이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참고 견디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때 버스가 와서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민수는 들은 내용을 정리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서 수진과 만난 민수는 오늘 수집한 정보를 공유했어요. 선풍기 사용 금지, 산재 은폐, 화장실 시간 제한. 이건 명백한 노동법 위반이야. 맞아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들이 여러 개 보이네요. 수지는 변호사로서 법적 쟁점들을 빠르게 분석했어요. 그런데 오빠, 증언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다들 일자리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그게 문제야. 어머니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신고를 꺼려할 거야. 민수는 고민에 빠졌어요. 증거는 있지만 피해자들이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먼저 증거를 더 모아야겠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피해자들도 용기를 낼 수 있을 거예요. 수진의 제안에 민수도 동의했어요. 다음 날 민수는 더 적극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어요. 공장 주변을 돌아다니며 작업 환경을 관찰하고 직원들의 대화를 더 자세히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민수는 공장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그곳에는 금속공업사 직원들도 자주 왔거든요. 아, 정말 답답해 죽겠어. 한 직원이 동료에게 털어놓았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작업 중에 장갑 찢어져서 새 걸로 달라고 했더니 아껴 쓰라고 하더라고. 안전장비도 제대로 안 주면서. 우리 회사 원래 그래. 안전보다는 비용 절약이 우선이니까. 민수는 이 대화도 녹음했어요. 안전장비 미지급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었거든요. 그리고 요즘 나이 든 분들 너무 괴롭히는 것 같아. 특히 김순자 씨. 민수는 어머니 이름이 나오자 더욱 집중했어요. 맞아. 저번에 과장이 무릎 꿇으라고 했다는 얘기 들었어. 진짜?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30년 다닌 분한테 그럴 수 있어? 동료들도 어머니의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나서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아무도 신고 안 해? 젊은 직원이 물었어요. 신고하면 우리가 불이익 받을까 봐서. 회사에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 그리고 김순자 씨도 조용히 하자고 하시더라고. 자식들 걱정된다면서. 민수는 어머니가 자신들을 걱정해서 참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날 오후 민수는 공장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건물 외관부터 시작해서 안전시설, 작업 환경 등을 점검했습니다. 환기시설이 부족하고 비상구 표시도 제대로 안 되어 있네. 기자로서 여러 산업 현장을 취재해 본 경험으로 이 공장의 안전 기준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때 공장에서 한 직원이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민수는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서 일하세요? 네, 그런데요. 아, 저는 기자인데요. 중소기업 근로환경에 대한 기사를 준비하고 있어서. 기자요? 아, 저는 별로. 직원은 경계심을 보이며 자리를 뜨려 했어요. 잠깐만요. 혹시 이 회사에서 부당한 일 당하시는 분들 있나요? 그런 건 말하기 어려워요.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요.
민수의 진정성 있는 말에 직원이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세요. 특히 김순자 씨, 어떤 일을 당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과장이 너무 심하게 대해요. 무릎 꿇으라고 하고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고 직원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작업 환경도 안 좋아요. 여름에 선풍기도 못 틀게 하고 안전장비도 제대로 안 주고 산재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서 산재 신청 못하게 해요. 자체적으로 치료비 일부만 주고 조용히 하라고. 민수는 이 증언들을 모두 녹음했어요. 이제 체계적인 증거 수집이 가능해졌거든요. 혹시 다른 분들도 이런 얘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다들 일자리 잃을까봐 무서워해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민수의 말에 직원이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한 분 정도는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도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그날 저녁 민수는 그 직원의 소개로 어머니의 동료인 박미숙 씨를 만날 수 있었어요. 공장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자 민수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정말 익명으로 해주시는 거죠? 박미숙 씨는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금속공업사에서 15년째 일하고 있었어요. 물론입니다. 절대 신원은 노출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작년에 손목 다쳤는데 산재 신청 못하게 하고 회사에서 치료비 일부만 줬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기계 작동 중에 손목이 끼었는데 병원에 가니까 수술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산재 신청하면 불이익 줄 거라고 협박했어요. 박미숙 씨의 증언에 민수는 놀랐어요. 이건 명백한 산재 은폐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개인적으로 치료받았죠. 회사에서 치료비 일부만 주고. 지금도 후유증이 있으세요? 네, 손목이 자주 아파요. 제대로 치료 못 받아서. 민수는 이런 피해자들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혹시 김순자 씨 상황도 아세요? 순자 언니요? 요즘 정말 힘들어해요. 과장이 너무 심하게 대하거든요. 어떻게 심하게 대하나요? 무릎 꿇으라고 하고 나이 들었으니까 다른 데 알아보라고 하고 30년 다닌 분한테 그럴 수 있어요? 박미숙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왜 다들 참고 계세요? 우리 나이에 다른 데 가서 일할 수 있겠어요? 그냥 참고 사는 거죠. 하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신고하면 우리가 먼저 잘릴 텐데. 민수는 노동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부당함이 계속될 수는 없었거든요. 만약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떠세요? 정말 안전하다면 생각해 볼게요. 박미숙 씨는 망설였지만 변화에 대한 희망도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수진에게 오늘의 성과를 보고했어요. 산재 은폐, 안전장비 미지급, 작업 환경 불량. 이제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 좋아요. 이 정도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피해자들이 나서기를 꺼려해. 일자리 잃을까 봐서. 그럼 우리가 먼저 신고하고 조사가 시작되면 다른 분들도 용기를 낼 수 있을 거예요. 수진의 말에 민수도 동의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아직 모르시잖아. 어떻게 할까?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나중에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요? 그날 밤 어머니는 평소처럼 파스를 붙이며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몰랐어요. 자신의 두 자녀가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 달여 동안 조사를 계속한 끝에 민수와 수지는 충분한 증거를 모을 수 있었어요. 녹음 파일, 사진 자료,
증언 내용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했죠. 이제 행동에 나설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머니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어요. 오히려 요즘 들어 더 힘들어하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민수야, 수진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갑자기 사과를 했어요. 왜요, 엄마? 무슨 일인데요? 수진이 놀라며 물었어요. 요즘 몸이 많이 아파서 일하기가 힘들어. 그런데 너희 결혼 준비는 해줘야 하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목 상태가 더 악화되어서 일하는 것조차 버거워지고 있었거든요. 엄마,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해요. 민수가 말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알아서 하긴 뭘. 부모가 도와줘야지. 나만 참으면 돼. 나만 참으면 된다는 어머니의 말에 민수와 수지는 가슴이 아팠어요. 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신 어머니였거든요. 엄마,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뭔 소리야. 내가 안 참으면 누가 참겠어. 엄마가 참을 이유가 없어요. 민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말이야? 민수와 수지는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이제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공장에서 무슨 일 당하고 계시는지. 뭘 안다는 거야? 어머니의 표정이 당황스러워졌어요. 무릎 꿇으라고 한 것도 알고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는 것도 알아요. 민수의 말에 어머니는 얼굴이 하얘졌어요. 너희가 어떻게 해? 제가 기자잖아요. 취재했어요. 수진이도 변호사니까 법적으로 검토했고요.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식들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엄마, 왜 그런 일 당하면서도 참고 계셨어요? 수진의 질문에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너희들 때문이야. 결혼 준비도 해줘야 하고 생활비도 벌어야 하고. 엄마 때문에 우리가 결혼한다고 해서 행복하겠어요? 민수의 말에 어머니는 놀랐어요. 엄마가 모욕당하면서 번 돈으로 결혼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식들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 이제 우리가 엄마를 지킬게요. 수진의 말에 어머니는 눈물이 났어요. 지키긴 뭘 지켜. 너희가 어떻게 해. 제가 기자로서 이 문제를 기사화할 거예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변호사로서 법적 대응을 하겠어요. 수진도 결연한 표정이었어요. 안 돼. 너희가 나서면 더 큰일 날 수도 있어. 어머니는 반대했지만 남매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엄마, 30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엄마를 지킬 차례예요. 민수의 말에 어머니는 울먹였어요. 하지만 회사에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피해 볼 수 있어. 그래서 더 해야 해요. 엄마만 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같은 일 당하고 계시거든요. 수진의 말에 어머니는 놀랐어요. 다른 사람들도? 네. 산재 은폐, 안전장비 미지급, 작업 환경 불량,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민수가 조사 결과를 설명해 줬어요. 어머니는 자신만 당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미숙이도 영희도. 네, 다들 비슷한 고생을 하고 계세요. 하지만 일자리 잃을까봐 참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나서면 다른 분들도 용기를 낼 수 있을 거예요. 수진의 말에 어머니는 고민에 빠졌어요. 정말 괜찮을까? 엄마, 법은 엄마 편이에요. 제가 나설게요. 수진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어머니는 조금씩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 세상에 알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하겠어요. 민수도 기자로서의 사명감을 보였어요. 하지만 너희들 일에 지장이 생기면 어떻게 해?
엄마, 정의로운 일을 하는데 지장이 생긴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엄마가 키워주신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남매의 말에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이 힘들게 키운 자식들이 이렇게 의젓하게 자라준 게 고마웠거든요. 그럼 정말 해보자. 어머니의 결심을 들은 남매는 서로 손을 맞잡았어요. 엄마, 앞으로는 혼자 참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이번엔 우리가 엄마를 지킬 차례예요. 그날 밤 남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오빠, 기사는 언제 낼 거예요? 일단 노동청 신고부터 하고 조사가 시작되면 기사를 내겠어. 저는 내일부터 법적 준비를 시작할게요. 집단 소송도 고려하고 있어요. 집단 소송? 네. 엄마만이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함께 하는 거죠. 수진의 계획에 민수도 동의했어요. 그럼 내가 다른 피해자들을 설득해 볼게. 박미숙 씨부터 시작해서. 좋아요. 우리가 먼저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면 다른 분들도 따라올 거예요. 어머니는 방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걱정도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든든했거든요. 내가 이런 자식들을 키웠구나. 어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이 당한 모욕에 대해 화가 났어요. 자식들이 이렇게 나서는데 자신이 계속 참을 이유는 없었거든요.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는데 저런 대접을 받을 이유는 없지. 어머니도 이제 싸울 준비가 되었어요. 자식들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남매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어요. 민수는 노동청 신고를 위한 자료를 정리했고 수지는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민수가 중얼거렸어요. 30년간 어머니를 괴롭힌 부당함을 끝낼 시간이 왔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남매는 체계적으로 반격을 준비했어요. 민수는 기자로서 완벽한 기사를 위한 자료를 수집했고 수지는 변호사로서 법적 대응의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빠, 노동청 신고 서류 다 준비됐어요? 응. 녹음 파일, 증언 내용, 사진 자료까지 모든 증거를 첨부했어. 민수는 책상 위에 가지런히 정리된 서류들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기자로서 15년간 쌓은 취재 노하우가 모두 들어간 완벽한 자료였거든요. 증언자들은 어때요? 박미숙 씨가 먼저 나서기로 했어. 그러면 다른 분들도 따라올 거야. 수진도 법무법인에서 밤늦게 준비한 소송 자료를 펼쳐 보였어요. 저는 집단 소송 준비를 마쳤어요. 근로기준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그리고 인격권 침해까지. 손해배상은 정신적 피해, 치료비, 그리고 임금 체불분까지 포함해서 청구할 예정이에요. 남매의 준비는 정말 철저했어요. 개인적 분노를 넘어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모두 쏟아부었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어요. 너희들 정말 괜찮겠지? 어머니는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리가 전문가잖아요. 맞아요. 제가 몇 년간 노동사건만 전담해 왔는데 이보다 확실한 사건은 처음이에요. 수진의 자신감에 어머니도 조금씩 안심이 되었어요. 그런데 회사 사장은 어떤 사람이야? 어머니의 질문에 민수가 조사 자료를 꺼냈어요. 금속공업사 사장 최성만, 65세. 골프장 회원권에 강남 별장까지 있더라. 별장까지? 네. 그런데 직원들한테는 선풍기도 못 틀게 하고 안전장비도 제대로 안 줘요. 민수가 찍어온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사장의 고급 승용차, 골프장에서의 모습, 별장 사진까지 있었어요. 이런 걸 어떻게 알아냈어? 기자니까요. 공개된 정보들을 조합하면 다 나와요. 어머니는 그 사진들을 보며 화가 났어요. 자신들은 화장실 시간도 재면서 정작 사장은
이런 사치를 부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정말 너무하네. 그래서 더 확실하게 해야 해요. 이런 부당함이 계속되면 안 되거든요. 수진의 말에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어때? 정말 함께 할까? 박미숙 씨가 어제 연락 왔어요. 함께 하겠다고. 민수의 말에 어머니는 놀랐어요. 미숙이가? 네. 그리고 김영애 씨도 관심 보이고 있어요. 영희까지. 어머니는 동료들이 용기를 내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어요. 사실 다들 화가 나 있었어요. 그런데 먼저 나설 사람이 없었던 거죠. 우리가 먼저 나서니까 다른 분들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날 저녁 민수는 박미숙 씨와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김영애 씨도 함께 왔습니다. 정말 안전할까요? 영애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노동청에서 신고자 보호 의무가 있어요.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면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받게 돼요. 민수가 설명해 주자 영희 씨도 조금 안심했어요.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면 회사에서도 함부로 못해요. 언론 보도요? 네. 제가 기자거든요. 이 문제를 기사로 써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할 거예요. 박미숙 씨가 놀라며 물었어요. 그럼 순자 언니 아들이? 네, 맞아요. 그래서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와, 순자 언니가 좋은 아들을 뒀네요. 영희 씨의 말에 민수는 부끄러웠어요. 지금까지 어머니가 이런 고생하는 줄도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순자 언니가 말 안 하셨으니까. 우리도 가족들한테 말 못하고 있어요. 왜요? 걱정 끼치기 싫어서 그냥 참고 사는 게 편할 때도 있거든요. 박미숙 씨의 말에 민수는 마음이 아팠어요. 많은 중년 여성들이 이런 고통을 혼자 감당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제는 참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정말 고마워요. 영애 씨가 눈물을 보였어요. 다음 날 민수와 수지는 노동청에 정식 신고를 했어요. 신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노동청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어요. 현직 기자가 직접 조사한 자료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군요. 녹음 파일도 증거 능력이 충분하고 언제쯤 조사에 들어가시나요? 수진이 물었어요. 이런 사안은 우선 처리 대상이에요. 일주일 내로 현장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혹시 신고자 보호는? 당연히 보장됩니다.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면 추가 처벌 대상이에요. 노동청의 확답을 들은 남매는 안심했어요. 그 주말 어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놓이네.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더 이상 혼자 견디지 마세요. 우리가 계속 함께 할게요. 남매의 말에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커줘서 정말 고마워. 엄마가 잘 키워주셨으니까요.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미숙 씨에게서 온 연락이었어요. 네, 미숙 씨. 민수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김영애 씨 말고도 세 분이 더 함께 하겠다고 해요. 정말요? 네. 다들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기뻤어요. 집단 행동이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그럼 총 몇 분이 함께 하시는 거죠? 순자 언니까지 포함해서 6명이에요. 와, 대단하네요. 전화를 끊은 민수는 어머니와 수진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엄마, 6분이 함께 하신대요. 정말? 그렇게 많이? 어머니는 놀랐어요. 혼자 참고 있었던 일이었는데 동료들이 이렇게 많이 함께 해준다니 감동이었거든요. 이제 정말 확실하겠네요. 수진도 기뻤어요. 집단 소송의 파급력이 더 커질 테니까요. 오빠, 기사는 언제 낼 거예요? 노동청 조사가 시작되면 바로 송출할 거야. 그래야 더 큰 관심을 받을 수 있어. 좋아요.
저도 법정에서 최선을 다하겠어요. 그날 밤 어머니는 오랜만에 진통제 없이 잠들 수 있었어요. 마음의 짐이 덜어진 것만으로도 몸이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남매도 준비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했어요. 이제 어머니를 지킬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났거든요. 이제 정말 시작이야. 민수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30년간 쌓인 부당함을 끝낼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 일이 있기 전을 생각해 보니 어머니의 희생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었어요. 32년 전 21살의 김순자 씨가 처음 금속공업사에 들어온 것은 남편 박정호 씨와 결혼한 지 1년 후였습니다. 당시에는 공장 일이 그리 힘들지 않았어요. 여보, 나 취직했어. 어머니가 기뻐하며 집에 돌아왔던 그날을 떠올려 봤어요. 남편도 건설회사에서 일했고 부부가 함께 벌면 충분히 살 수 있었거든요. 정말 축하해. 우리 잘 살 수 있겠네. 정호 씨도 기뻤어요. 아내가 일을 하면 집도 마련하고 아이들도 여유 있게 키울 수 있을 테니까요. 그때만 해도 꿈이 많았어요.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조금 큰 집으로 이사 가고 가족여행도 다니고 평범한 가정의 소박한 꿈들이었죠. 신혼 시절 어머니는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과 함께 미래 계획을 세우고 아이 이름도 미리 지어놓고 주말에는 시장에 나가서 장도 보고 그런 평범한 일상들이 소중했거든요. 순자야,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뭘 시킬까? 글쎄,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 나는 아들이면 운동선수로 키우고 싶은데 여자아이면 피아노 배우게 하자. 그런 대화들이 달콤했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찬 신혼부부였거든요. 민수가 태어난 건 어머니가 공장에 다닌 지 2년 후였어요. 출산 휴가를 마치고 복직할 때도 회사에서 환영해줬습니다. 그때는 젊은 여성 인력이 귀했거든요. 순자야, 애 키우면서 일하기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당시 과장은 친절했어요. 어머니가 모유 수유를 위해 잠깐 나가는 것도 이해해줬고 아이가 아플 때 조퇴하는 것도 허락해줬거든요.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아이가 있어도 능률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민수가 2돌이 지나자 어머니는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둘째 아이였죠. 여보, 우리 또 아기가 생겼어. 정말? 이번에는 딸이었으면 좋겠다. 정호 씨는 딸을 갖고 싶어 했어요. 아들도 좋지만 딸은 또 다른 기쁨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수진이가 태어난 건 그로부터 8개월 후였어요. 정말 딸이었죠. 정호 씨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엄마 닮았어. 무슨 소리야. 아빠 닮아서 더 예쁜 거지. 그때까지만 해도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어머니도 둘째까지 낳고 계속 일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수입과 합치면 아이들을 키우기에 충분했거든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집안은 더욱 활기가 넘쳤어요. 민수는 활발하고 호기심이 많았고 수진이는 얌전하고 똑똑했어요. 아빠, 이건 뭐야? 그건 말이야. 정호 씨는 아이들과 놀아주는 걸 좋아했어요. 힘든 일을 하고 와도 아이들 얼굴만 보면 피로가 풀렸거든요. 주말에는 가족끼리 나들이도 자주 갔어요. 한강공원에 가서 도시락을 먹거나 놀이공원에 가서 하루 종일 놀거나 그런 소소한 행복들이 쌓여갔어요. 우리 가족 참 행복하지? 어머니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럼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 정호 씨도 만족스러워했어요. 비록 부자는 아니었지만 가족이 건강하고 화목한 게 최고였거든요. 하지만 모든 게 바뀐 건 민수가 중학교 2학년, 수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였어요.
정호 씨가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거였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정호 씨는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하고 나갔고 어머니는 조심해서 다녀와요라고 대답했어요. 그게 마지막 대화였죠. 오후 3시쯤 어머니가 공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박정호 씨 보호자 맞으신가요? 사고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남편은 이미 의식불명 상태였어요. 여보, 여보. 병원에 실려온 남편을 보며 어머니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의사는 뇌출혈로 인한 뇌사 상태라고 했습니다. 아직 젊으신데 정말 안 됐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의사의 말에 어머니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40도 안 된 남편이 건강했던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날 거라니요. 병원에서 일주일을 밤새우며 기다렸어요. 혹시라도 깨어날까 봐서요.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왜 안 일어나? 민수가 물었지만 어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신도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일주일 후 정호 씨는 끝내 깨어나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하루아침에 홀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어머니는 눈물도 제대로 흘릴 수 없었어요. 아이들 앞에서는 강해야 했거든요. 엄마, 아빠 언제 와? 수진이가 물었지만 어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10살짜리 아이에게 아빠가 영영 오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어. 언제 돌아와? 돌아오지 않아. 하지만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날 밤 어머니는 홀로 눈물을 흘렸어요. 앞으로 어떻게 두 아이를 키워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다행히 보험금과 산재보상이 나왔어요. 당장의 생활비는 해결되었지만 아이들이 다 클 때까지는 부족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일해야 했어요. 순자야, 힘들면 파트타임으로 바꿀까? 당시 과장이 배려해줬지만 어머니는 거절했어요. 아니에요. 계속 일할게요. 파트타임으로는 아이들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특히 민수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었어요. 그때부터 어머니의 진짜 고생이 시작되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 아침을 챙기고 공장에 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엄마, 너무 피곤해 보여. 민수가 걱정했지만 어머니는 괜찮다고 했어요. 괜찮아. 엄마는 튼튼해. 하지만 실제로는 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쓰러질 수 없었거든요.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밤늦게 혼자 설거지를 하면서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아이들 잘 키우고 있는 거지?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물어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주말에는 공장 청소 일도 했어요.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였죠. 엄마 쉬세요. 수진이가 말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희 학원비 벌어야지. 민수와 수진이 모두 공부를 잘했어요. 어머니는 아무리 힘들어도 교육비만큼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꼭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 해. 그래야 엄마처럼 고생 안 하지.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이었어요. 자신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원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더 힘들었어요. 민수는 대학 준비비가 많이 들었고 수진이도 성적이 좋아서 더 투자하고 싶었어요. 엄마, 학원비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민수가 미안해했지만 어머니는 괜찮다고 했어요. 괜찮아. 너 서울대 갈 수 있잖아. 실제로 민수는 서울대 신문방송학과에 합격했어요. 어머니는 기뻐서 울었습니다. 정말 잘했어. 아빠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그 순간 어머니는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는 더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는 야근을 더 늘렸습니다. 손목이 아파도 참았어요. 수진이도 법대에 진학했어요. 두 아이 모두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엄마, 제가 아르바이트 할게요. 민수가 제안했지만 어머니는 반대했어요. 안 돼. 너는 공부만 해. 엄마가 벌 수 있어. 그렇게 20년이 흘렀어요. 민수는 기자가 되었고 수진이는 변호사가 되었어요. 어머니의 꿈이 이뤄진 거였죠. 하지만 어머니의 몸은 많이 망가져 있었어요. 30년 동안 같은 동작을 반복하다 보니 관절염이 심해졌고 야근과 스트레스로 건강도 나빠졌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계속 일했어요. 이제는 아이들 결혼 준비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내가 좀 더 모아둬야 애들이 편하지. 어머니에게는 쉼이 없었어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거든요. 그러던 중에 회사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박 과장이 들어오면서 나이 든 직원들을 압박하기 시작한 거였죠. 요즘 젊은 애들이 더 빠르고 효율적이야. 나이 든 사람들은 실수도 많고.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어머니는 참았어요. 여기서 일을 그만두면 다른 곳에서 일하기 어려웠거든요. 조금만 더 참자. 애들 결혼할 때까지만. 그렇게 참고 또 참았어요. 무릎을 꿇으라고 해도 모욕을 당해도 그저 자식들을 생각하며 견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식들이 어머니를 지키겠다고 나섰어요. 30년간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했죠. 내가 이런 자식들을 키웠구나. 어머니는 비로소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힘들게 키운 자식들이 이제 어머니의 방패가 되어준 거였거든요. 신고를 한 지 며칠 후 노동청 조사관들이 금속공업사에 나타났어요. 민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거였어요. 금속공업사 최성만 대표 계십니까? 조사관들이 공장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민수는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같은 시간 방송국에서는 민수가 준비한 기사가 최종 점검을 받고 있었어요. 민수야, 이 기사 정말 확실한 거지? 데스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모든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고 증언자들도 확보했어요. 그런데 이거 내 어머니 얘기잖아. 괜찮겠어? 그래서 더 정확하게 했습니다. 개인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 보도하겠습니다. 민수의 확신에 찬 대답에 데스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그럼 오늘 저녁 뉴스에 내보자. 그날 저녁 6시 뉴스에서 기사가 방송되었어요. 중소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한 60대 여성 노동자가 직장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도록 강요받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어요. 어머니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목소리는 그대로 나갔습니다. 내가 평생 이 공장 위에 일했는데 이게 대접입니까? 어머니의 절규하는 목소리를 들은 시청자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어서 박 과장의 음성도 나왔습니다. 이 나이에 어디 가셔서 누가 써드리겠어요. 명백한 나이 차별 발언이었죠. 방송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시청자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쳤고 인터넷에는 분노의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30년 일한 분한테 무릎 꿇으라고? 나이 차별 너무 심하다. 저 회사 불매운동 해야 해. 우리 어머니 생각나서 눈물 난다. 금속공업사 인근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었어요. 순자 씨가 저런 일을 당하고 있었다니. 마트에서 만난 주민들이 수군거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 일으켜서 괜찮을까? 공장 문 닫으면 일자리 없어지는데. 김정숙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사람을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이웃 주민 박영수 씨가 반박했어요. 괜히 문제 일으켜서 공장 문 닫으면 다 피해줘. 그럼 평생 당하고만 살 거예요? 이런 일은 바뀌어야 해. 주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었어요. 생계를 걱정하는 사람들과 정의를 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 현실적인 논쟁이 벌어졌죠. 한편 공장 안에서는 비상이 걸렸어요. 이게 뭡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방송에까지 나갑니까? 최성만 사장이 화를 냈어요. 사장님, 일단 진화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진화? 이미 전국에 나간 걸 어떻게 진화해? 사장은 당황했어요. 골프장 회원권이나 강남 별장 같은 자신의 사치스러운 생활까지 보도된 걸 보고 더욱 화가 났거든요. 박 과장은 어디 있어? 출장 중이라고 연락이 안 됩니다. 연락이 안 돼? 지금 이 상황에? 사장은 더욱 화를 냈어요. 그 시각 어머니는 집에서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정말 내 얘기가 나왔네. 뉴스에 나온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며 어머니는 떨렸어요. 30년 동안 참고 살았던 일이 이렇게 세상에 알려진 거였거든요. 엄마, 괜찮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근데 좀 떨리네. 무서우시면 안 하셔도 돼요. 아니야. 이제 시작했는데 포기할 수는 없지. 어머니의 결연한 대답에 민수도 감동했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때 집 전화가 울렸어요. 어머니의 동료 박미숙 씨였어요. 순자야, 뉴스 봤어. 정말 용감하다. 미숙아, 나도 떨려 죽겠어. 그래도 잘했어. 우리도 이제 용기 낼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응. 영희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마음 바뀌고 있어. 미숙 씨의 말에 어머니는 희망을 느꼈어요. 다음 날 노동청 조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조사관들은 회계장부, 근로계약서, 안전관리 대장 등을 철저히 점검했습니다. 선풍기 사용 금지 지시서가 여기 있네요. 화장실 이용 시간 체크표도 있고, 이건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조사 결과 여러 법 위반 사항들이 드러났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까지 모든 게 확인되었습니다. 사장님, 이 사안은 검찰에 송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사관의 말에 최성만 사장은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럴 필요까지야. 이미 언론에 보도된 사안이고 위반 사항도 명확합니다. 그 주 금요일 수지는 법무법인에서 집단소송을 정식으로 접수했어요. 피고 금속공업사, 피고 최성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가 6명이군요. 법원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어요. 네, 모두 같은 피해를 당한 분들입니다. 금액이 상당하네요. 정신적 피해와 치료비, 임금 체불분을 모두 포함했습니다. 수진의 차분한 설명에 법원 직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편 언론의 관심은 계속 이어졌어요. 다른 방송사들도 후속 보도를 내보냈고 신문에도 관련 기사가 실렸습니다. 중소기업 노동자 인권 실태, 어디까지 왔나? 나이 차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각종 매체의 기사 제목들이었어요. 시민단체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시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속공업사 규탄 집회도 계획 중입니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장 분위기도 바뀌었어요. 직원들 사이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좀 달라지겠네. 그러게. 더 이상 함부로 못하겠어. 젊은 직원들도 중년 동료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선배님들이 정말 고생 많으셨구나. 우리가 몰랐던 일들이 많았네요. 그 주말 어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정말 달라질 것 같아. 엄마,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민수의 말에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니까 고마워. 당연한 거예요. 엄마가 당한 일은 누구나 화낼 일이거든요. 수진의 말에 어머니는 눈물이 났어요. 30년 동안 혼자 참아왔던 일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 것 같아. 하지만 아직 진짜 승부는 법정에서 벌어질 예정이었어요. 수지는 이미 완벽한 준비를 마쳤고 민수는 계속해서 후속 취재를 이어갈 계획이었습니다. 몇 달이 흐르면서 사건은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노동청 조사가 끝난 후 검찰에 송치되었고 재판 준비가 진행되었습니다. 수지는 변호사로서 완벽한 준비를 위해 밤낮으로 일했어요. 오빠, 드디어 재판 날짜가 정해졌어요. 수진이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어요. 언제야?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1심 재판부에서. 그럼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 거네. 민수도 기대와 긴장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재판 전날 어머니는 많이 떨렸어요. 내가 법정에 가는 게 맞나? 엄마, 괜찮아요. 저희가 옆에 있잖아요. 수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도 무서워. 사장이랑 마주 앉는다는 게. 엄마, 이제는 엄마가 당당할 차례예요. 민수의 말에 어머니는 용기를 냈어요. 재판 당일 법정은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언론사 기자들, 시민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어머니의 동료들까지 방청석을 메웠습니다. 모두 기립해 주십시오. 재판장이 입장하자 법정이 숙연해졌어요. 제1호 사건 김순자 외 5명대 금속공업사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개정합니다. 드디어 시작된 거였어요. 원고 측 변호인 주장하십시오.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 변호사가 당당하게 법정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30년을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퇴직금 대신 모욕이었습니다. 수진의 첫마디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피고는 의뢰인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인격권 침해입니다. 수진은 준비한 자료를 차례로 제시했어요. 또한 선풍기 사용 금지, 화장실 시간 제한, 산재 은폐 등 다수의 노동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재판장이 자료를 검토했어요. 이 녹음 파일이 증거로 제출된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피고 회사 박 과장의 육성이 담긴 녹음입니다. 법정에서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어요. 이 나이에 어디 가셔서 누가 써드리겠어요. 박 과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방청석에서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어요. 무릎 꿇고 사과하시죠. 이 부분에서는 더 큰 충격이 있었어요. 피고 측 변호인이 반박했어요. 재판장님, 이는 일반적인 직장 내 지도 과정이었습니다. 원고가 실수를 했고 그에 대한 지도였을 뿐입니다. 지도라고 하셨나요? 수진이 날카롭게 반박했어요. 30년 근무한 직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것이 지도입니까? 그것은 피고 변호인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더욱이 피고는 골프장 회원권과 강남 별장을 소유하면서도 직원들에게는 선풍기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수진이 사장의 재산 자료를 제시하자 최성만 사장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는 명백한 갑질이며 노동자의 인격을 무시한 행위입니다. 재판장이 피고인 최성만 사장에게 물었어요. 피고인, 원고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장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회사 경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하셨습니까? 재판장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경영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사장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그때 수진이 최후 변론을 시작했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평생을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도 두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그런 분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합니까? 방청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힘이 없다고 해서 인격까지 무시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진의 변론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피고는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하며 원고들에게는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진이 자리에 앉자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원고 김순자 씨,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어머니의 진솔한 목소리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30년 동안 성실히 일했는데 마지막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되어 정말 속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분들도 저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머니의 말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장이 질서를 잡았지만 어머니의 말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며칠 후 판결이 나왔어요.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금 3천만 원씩을 지급하라. 승리였어요. 법원은 피고의 행위를 명백한 인격권 침해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앞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한다. 재판장의 판결 선고에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하지만 사람들의 기쁨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법정을 나온 어머니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정말 꿈 같아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다른 노동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어머니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한편 형사재판에서도 최성만 사장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어요. 또한 회사는 노동청으로부터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민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아니에요, 오빠. 이제 시작이에요. 수진의 말에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시작? 네. 이 사건이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을 줄 거예요. 더 이상 혼자 참지 않아도 된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수진의 말에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낼 수 있겠어. 그날 저녁 가족 3명은 오랜만에 마음 놓고 저녁을 먹었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 엄마. 고생은 무슨. 너희가 다 해줬는데. 엄마가 용기 내지 않으셨으면 불가능했어요. 수진의 말에 어머니는 뿌듯해했어요. 이제 정말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며칠 후 금속공업사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오면서 작업 환경 개선과 직원 복지 향상을 약속했거든요. 앞으로는 모든 직원을 존중하겠습니다. 새 대표의 약속이었어요. 비로소 진짜 변화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되어 따뜻한 바람이 불던 어느 날 어머니는 금속공업사에서 정식으로 퇴직했어요. 30년간의 긴 여정이 마침내 끝난 거였습니다. 순자 언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죠. 언니 덕분에 우리도 당당해질 수 있었어요. 박미숙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고마워. 나 혼자였으면 못했을 일이야. 어머니도 뭉클했어요. 함께 싸워준 동료들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이제 우리도 목소리 낼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김영애 씨도 밝은 표정이었어요. 재판 승리 후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새로 부임한 김현수 대표가 직접 인사를 왔어요. 김순자 씨,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예전처럼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퇴직금과 위로금도 정확히 지급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머니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회사에서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퇴직 서류를 정리하고 공장을 나서는 어머니를 보며 동료들이 박수를 쳤어요. 언니, 건강하세요. 우리 영웅. 어머니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30년 전 처음 이 공장에 들어올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를 민수와 수진이 맞이했어요. 엄마, 퇴직 축하해요. 이제 정말 자유예요. 그러게. 이제 뭘 하고 싶어? 민수가 물었어요. 글쎄, 그동안 못했던 것들 해보고 싶어.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어머니의 표정이 밝았어요. 오랜만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었거든요. 엄마, 손목은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 스트레스가 없어져서 그런가 봐. 실제로 어머니의 관절염도 많이 호전되었어요. 마음의 짐이 덜어지니 몸도 좋아진 거였죠. 며칠 후 어머니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예전 같으면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웠을 텐데 이제는 당당했습니다. 어머님,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시더라. 마트 직원이 인사했어요. 그런가요? 별거 아닌데. 아니에요. 정말 용감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 뉴스 보시고 감동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고마워요. 어머니는 뿌듯했어요. 자신의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마트를 나서는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순자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맞아요. 우리가 못한 일을 해주셨네요. 덕분에 우리도 힘이 났어요. 예전에는 괜히 문제 일으킨다고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이제는 어머니를 존경하는 눈으로 봤어요. 별거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어머니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어요. 그 주말 어머니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어요. 순자야, 정말 대단해. 우리도 못할 일을 했어. 중학교 동창인 정미경 씨가 말했어요. 나도 직장에서 비슷한 일 당한 적 있는데 그냥 참았거든. 그런데 너는 정말 용감하더라. 용감하긴 뭘. 애들이 도와줘서 가능한 일이었어. 그래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 덕분에 우리 같은 사람들도 희망을 갖게 됐어. 친구들의 응원에 어머니는 감동했어요. 한편 민수는 후속 기사를 계속 쓰고 있었어요. 금속공업사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 노동자들의 신고가 크게 늘었는데 이는 김순자 씨 사건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수의 기사는 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었어요. 수진도 바빠졌어요. 비슷한 사건의 상담 요청이 급증했거든요. 변호사님, 저희도 도와주세요. 회사에서 나이 때문에 차별받고 있어요. 저희도 무릎 꿇으라고 했어요. 수지는 이런 상담들을 받으며 보람을 느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법은 여러분 편이에요. 수진의 말에 상담자들은 희망을 얻었어요. 어느 날 저녁 가족 3명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엄마, 요즘 어때요? 퇴직하고 나서 수진이 물었어요. 정말 좋아. 이렇게 마음 편할 줄 몰랐어. 어머니는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데 민수야, 너는 언제 결혼할 거야?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수가 당황했어요. 엄마, 갑자기 왜?
이제 엄마가 돈 벌어서 도와줄 필요 없잖아.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어머니의 말에 민수와 수지는 놀랐어요. 엄마, 정말이요? 응. 이제 깨달았어. 내가 너희를 위한다고 한 일들이 오히려 부담을 준 것 같아.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 이제는 너희가 행복한 게 최우선이야. 결혼도, 일도 모든 걸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 어머니의 말에 남매는 감동했어요. 그 대신 엄마도 하고 싶은 것들 해요. 그래.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가자고 하더라. 좋아요. 엄마도 이제 인생 즐기세요. 그 후 몇 주가 지나자 어머니는 정말로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정말 좋았어.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 사진을 보여주는 어머니의 얼굴에는 주름이 많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엄마, 표정이 정말 좋아 보여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 어느 날 오후 어머니는 동네 경로당에 갔어요. 그곳에서 친구들과 노래도 부르고 화투도 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순자야, 노래 한 곡 해봐. 나는 잘 못해. 뭘 잘하잖아. 어머니는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불렀어요. 옛날 트로트였는데 정말 구성지게 불렀습니다. 와, 정말 잘한다. 친구들이 박수를 쳤어요. 어머니는 오랜만에 마음껏 웃었습니다. 그때 경로당에 있던 다른 어르신이 다가왔어요. 순자 씨 맞죠? 뉴스에서 봤어요. 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우리 같은 사람들도 용기가 났어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우리가 고마워해야죠. 어머니는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다는 걸 실감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를 민수와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어. 오랜만에 마음껏 웃었어. 그럼 됐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지내세요. 그런데 말이야. 어머니가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너희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엄마, 아니야, 들어봐. 엄마가 힘들 때 너희가 지켜줬잖아. 이제 누구도 엄마를 무시하지 못해. 수진의 말에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고마워. 너희가 있어서 이겨낼 수 있었어. 엄마가 우리를 키워주셨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민수도 감동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몇 주 후 어머니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강제가 아닌 자신이 원해서 하는 일이었죠. 어르신들께 식사 준비해드리는 일이에요. 좋네요, 엄마. 하고 싶은 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 이제는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니까 기분이 달라. 어머니는 진심으로 만족스러워했어요. 그 일을 하면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과도 금세 친해졌어요. 순자 씨, 정말 밝으시네요. 감사해요. 요즘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봐요. 저희도 힘이 나요. 어려운 일을 잘 이겨내셨더라고요. 어머니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엄마, 오빠가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진이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뭘 준비한다는 거야? 어머니가 궁금해했어요. 아직 비밀이에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몇 주 후 민수는 어머니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죠. 엄마, 이거 봐보세요. 이게 뭐야? 엄마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어머니는 책 표지를 보며 놀랐어요. 30년의 침묵을 깬 어머니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거든요. 정말 내 이야기가 책이 됐네. 네. 출판사에서도 의미 있는 책이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 책은 출간되자마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어요. 서점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독자들의 후기도 뜨거웠습니다.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서 울었어요. 용기를 주는 책이에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다니 신기했어요. 몇 달 후 어느 날 어머니는 동네를 산책하며 생각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30년간의 고생, 무릎을 꿇었던 그 모욕적인 순간, 그리고 자식들과 함께 싸워 이겨낸 승리까지 모든 게 꿈 같았어요. 이제 어머니는 진정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었어요. 나이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으며 살 수 있게 된 거였죠.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 것처럼 어머니의 새로운 인생도 이제 막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김순자들이 용기를 내고 있을 거예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무시당해서는 안 되죠. 이 이야기가 우리 사회가 서로를 더 존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도 가족을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려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